네, 안녕하세요. 공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레이텍이라는 문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제 유튜브 동영상에서 R에 대해서 좀 많이 강좌를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레이텍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R을 이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데이터 전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여러 가지 정리하겠는데 상당히 편리하다. 그 다음에 전 세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오픈 API를 이용해서 불러들일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코드를 한번 짜놓으면은 2020년에 코드를 한번 짜서 그거를 런하면은 2020년까지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죠. 근데 동일한 코드를 이용해서 2024년에 다시 돌린다 그러면은 그 서버 API를 제공하는 서버가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동일하게 실시간 업데이트해서 2024년까지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다는, 그래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죠. 자, 그런데 일단은 업데이트를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그림을 그렸다 그랬을 때 업데이트된 그림을 어떻게 문서 파일에 집어넣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워드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파일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죠. MS 워드라든지 아래 한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자동 문서 파일에서는 자동 업데이트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예서 우리가 40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R로 이용해서 자동으로 40개의 그림이 업데이트되게 만들었는데 문서 파일에 40개의 업데이트된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넣는다는 거는 자동 업데이트가 아니죠.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림 크기가 다르거나 또는 문장에 위치시키는 텍스트와 그림의 위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걸 그냥 바로 집어넣는다 해서 그러니까 전체 문서가 이쁘게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MS 워드라든지 또는 아래 한글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아래 한글에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아래 한글에 그림을 집어넣더라도 이거는 그냥 자동 업데이트라는 개념이랑은 좀 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그냥 그 파일을 넣거나 복사해서 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문서 파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 보면은 레이텍이 거의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레이텍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제 홈페이지에서 뭐 한국의 거시경제 추이 및 국제 비교 요렇게 된 파일들 있잖아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것도 다 레이텍으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력서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일반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사용한 이력서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도 좀 만들 수가 있고요. 가장 파워풀한 거는 뭐냐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레이텍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목차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용이라는 것도 아주 깔끔하게 자동으로 그림의 위치도 문서가 꽉 차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외국 저널 같은 경우는 레이텍으로 된 파일을 제출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MS 워드라든지 아래 한글이 아니라 그냥 레이텍으로 파일을 작성해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텍에 대해서 좀 간단한 좀 예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은 이거 좀 이렇게 레이텍을 배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아주 고화질의 그림이라 그래도 워드라든지 아래 한글에 넣으면은 화질의
화질 자체가 그림의 화질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레이텍으로 작성을 하면은 그 그림의 화질 그대로 문서 파일에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뭐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일 형태로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질이 되게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예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국제 비교할 때 제가 이렇게 코드를 짜놓은 건데요. 뭐 이 코드를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GG 플랫 같은 거로 그림을 그릴 때 이 DPI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GG 세이브라는 거에서. 그래서 요 해상도로 저장해서 레이텍으로 변환시키면은 그 해상도 그대로 우리 문서 파일에다 그걸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저널이 있는데 그림 같은 경우 뭐 그림 파일 같은 경우는 300dpi 이상 미니멈이니까 300dpi 이상으로 저장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PDF 파일로 볼 때 그림이 깨지지 않고 잘 선명하게 나오게끔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오픈 API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뽑는지 요거를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뭐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위에서 보신 것처럼 IMF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에코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PW에는 패널 테이블이라서 국제 이렇게 데이터 있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코시스라고 그래서 통계청 자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일단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하나 뽑아 볼게요. 이렇게 이제 미리 짜여진 코드를 다시 한번 원하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그 API 서버에서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뷰어 포트가 0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그림을 그리기에는 이 아래에 있는 창이 너무 작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트릭이 뭐냐면은 글자 크기를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그림을 저런 에러 메시지 없이 다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주가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인구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이제 다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한번 돌리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정보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단기간에 뽑을 수 있다. 업데이트된 자료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뭐 마지막에 있었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랬을 때 그 부문별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가 요것까지 뽑아가지고 이거는 다 API를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요 중에 요거와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예전에는 OECD, 제가 유튜브에 있지만 OECD도 오픈 API를 제공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서버를 바꾸고 코드도 좀 바꿔가지고 아직 그걸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패키지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API를 이용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그 제 유튜브 보시면은 엑셀 반자동 업데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방식을 이용해서, 왜냐면은 API로 제공하진 않지만은 얘네들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새로운 동일한 이름의 엑셀 파일로 인터넷상에 올리거든요. 그 예제가 뭐냐면 요겁니다. 그래서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뭘 뽑을 거냐면은 우리나라 전 세계 출산율을 뽑으려고 그래요. 출산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낳는 아이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한 0.72,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죠. 그런 데이터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 fertility rate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링크만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fertility rate이라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가 OECD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눌러보면은 합계 출산율 관련된 데이터를 주는데 이 엑셀 파일이 시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차트도 많이 있고, 근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 거는 이 fertility rate이라는 여기 시트가 있죠. total fertility rate죠. 그죠? total fertility rate이라는 요 시트에 전 세계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맨 왼쪽 보시면 1960년부터 현재 시점으로는 2022년 자료까지. 그래서 22년 자료는 있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지만은 최소한 2021년은 다 있죠. 웬만한 나라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려고 합니다. 다운받아서 그 아래에서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소는 URL이라고 저장을 시켰는데 요것이 total fertility rate 엑셀 파일이 있는 그거를 URL 주소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download.fi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은 fertility.xlsx라는 걸로 우리 컴퓨터에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 인터넷에 있는 엑셀 파일을 download.file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 컴퓨터에다가 fertility.xls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 개인 컴퓨터로 엑셀 파일 가져온 다음에 요거를 read exce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read excel이라는 그 패키지 내에 있는 read exce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엑셀 파일.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인터넷에 있는 엑셀 파일인데 요 중에서 total fertility rate이라는 걸 선택할 거죠. 시트를. 그래서 요 시트는 total fertility rate이라는 시트를 선택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부터 사용할 거죠. 네 번째 행부터 58행까지. 그죠? 네 번째에서 58행까지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옵션 어떻게 되냐면은, read excel에서 skip이라는 것은 3이라고 할 거네요. 그러니까 3행까지는 점프 쓰지 말고 점프를 시켜라. 그래서 1행, 2행, 3행은 점프하고 4행부터 쓰라. 이 얘기가 skip equal 3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럼, 여기는 이제 여기 네 번째부터 하면은 첫 번째 변수는 이 열의 이름이 되겠죠. 그렇죠? 열의 이름이니까 그 컬럼은 true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nmax는 54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58개까지,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은 58개까지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 밑에는 다 쓸모없는 어떤 커멘트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nmax가 58이라는 건 뭐냐면은,
1에서 3을 빼면은 55개 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1은 빼면은 4개죠. 그죠? 1은 빼면은 4개죠. 그죠? 58에서 4를 빼면 54개가 데이터라 이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nmax라는 것이 54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쓰니까 남기고, 그러니까 버리고, 네 번째는 이름이니까 실제로 이름이니까 그냥 데이터 있는 거는 다섯 번째 있는 거죠. 그렇죠? 5에서 58까지니까 실제로는 5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58개 중에서 다시 전체 58개 행 중에서 1, 2, 3, 그다음에 4도 이름, 그 변수명이니까 이거 안 쓰니까 나머지 58에서 4를 빼면은 54가 남는 거죠. 그래서 행은 54개가 있다. 요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원래 봤었던 이 데이터에서 컨트리 오스트리아에서 맨 마지막에 EU 27인데 요거까지 이제 데이터가 다 뽑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반자동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써 있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맨날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하고 데이터 업데이트 할 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시트만 뽑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 밑에 거는 그냥 아까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길게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소수점 두 제짜리로 좀 만들고, 그다음에 국가도 봤을 때 보면은 뭐 수많은 국가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출산율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미국, 인디아, 독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요 국가만 대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그림만 그려보면은 아직도 여기도 비어포트가 0인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그림을 나타내는 요 창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트리 그루는 폰트 크기를 좀 줄여주면은 그런 에러가 안 난다. 그렇죠? 그림 그릴 때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쭉 보시는 것처럼 2021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한국은 0.81로서 요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요 녹색 3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직 여전히 지금 시기에도 한 뭐 가구 내에서 형제 자매 수가 한 3명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리 R을 이용해서 API를 이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뽑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픈 API 못하는 경우는 그냥 반자동 업데이트 엑셀을 이용해서 반자동 업데이트 하는 거여서 이렇게 지금 여기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레이텍을 이용해서 이 그림들을 이용해서 그 업데이트된 그림을 이용해서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볼 거는 딱 하나예요. 얘네들 그림을 어떻게 가져오지? 레이텍에서는 여기 보세요. 비긴 센터, 엔드 센터 있죠. 비긴 센터, 엔드 센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중앙 정렬해라 그런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은 include graphic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링크만 주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폴더 제2 매크로 트렌드 코리아라는 레이텍 파일을 이용하는데 그 밑에 보면 옆에 코드라는 폴더가 있죠. 그래서 코드 폴더에 있는 1.gdp.png를 써라. 예를 들면 코드 눌러보면 1.gdp 그죠? 여기 png 파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R로 실행을 시켜서 만든 그림을 그대로 링크처럼 붙여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여기서 건드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R에서, 왜냐면 이거 링크로 돼 있으니까, 링크된 거는 다 이미 R로 해서 이름으로 다 동일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만 실행을 시키면은 그 문서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레이텍을 사용하고 하면은 R로 실시간으로 똑같은 코드 돌리되 데이터는 업데이트 되게 이게 결과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레이텍 파일도 똑같이 기존의 링크가 동일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돌리면은 현재 기준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문서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자, 요것만 하더라도 레이텍을 배워야 될 유인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레이텍은 그냥 일반 워드나 아래 한글이랑은 약간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아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우리 R에서는 커멘트를 넣기 위해선 무슨 문자를 썼죠? 여기 보시면은 밑에 한국은행,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 자료 코드는 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커멘트를 넣었죠. 이 커멘트는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실행이 안 되는 커멘트만 넣는 항이죠. 근데 여기서는 R에서는 이 우물정자를 표시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물정자를 표시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 레이텍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때 이 자체로 자체 함수로 돼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문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일단은 그렇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러면은 어떻게 설치부터 해야 되겠죠? 레이텍을겠죠? 자, 그래서 레이텍은 R이랑 비슷하게 텍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근데 이게 좀 용량이 좀 크긴 한데요. 근데 텍 라이브라는 것은 R로 따지면은 그냥 R 프로그램 자체예요. OS, 윈도우, 맥 이런 OS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이 텍 라이브에서 뭐 윈도우즈 여러 가지 있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뭐 맥이라든지 어떤 것든지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능하면은 이 ISO 이미지로 좀 받으라고 좀 초청을 드려요. ISO 이미지로. 왜냐면 ISO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CD처럼 DVD처럼 이렇게 구운 그런 하나의 압축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이죠. 자, 요거는 여기서 보시면 6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요걸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윈도우 탐색기라든지 뭐 압축 해제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RG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스무드하게 좀 설치돼요. 근데 설치하는데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인터넷 속도 빠른 데서 좀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텍 라이브를 설치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R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R이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텍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돼요. 텍 스튜디오 보시면 여기서는 윈도우로도 설치하실 수가 있고 리눅스 맥으로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 스튜디오는 우리가 또 R 스튜디오랑 비슷하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텍 라이브라는 것은 R 자체 깡통 프로그램 같다. OS 같은 프로그램이다. 그다음에 텍 스튜디오라는 것은 이 텍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R 스튜디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예제는요. 이 예제는 제 홈페이지에 있는 그 유용한 링크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레이텍 문서 편집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에 보시면은 설치하고 뭐 유의사항 예제 슬라이드 이렇게 돼 있고 PDF 파일도 있고 레이텍 파일도 같이 압축 파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텍 슬라이드라는 것이 이렇게 제가 돼 있거든요. 원래는 이 레이텍 파일 하나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관련된 예제 그림은 여기다 코드 폴더 내에 넣어놨거든요. 자,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녹색 화살표 2개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PDF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레이텍 파일을 쭉 보시면요, 뭐 다큐먼트 클래스 비머라 해서 이건 슬라이드 만드는 그런 옵션이 있고, 근데 유즈 패키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패키지들 처음 들어보는 패키지들 많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많은 예제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예쁜 템플릿들이 이런 문서의 포맷들을 자기네들이 예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안 건드려도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죠. 타이틀 레이텍 간단한 사용법이 주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은 원중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스티튜트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라인에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href라고 해서 뭐 레퍼런스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링크하고 그냥 이름은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요거 바꾸더라도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요런 식으로 아까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하나씩 돼 있죠. 그죠? 슬라이드 하나씩 돼 있는 건데 이런 슬라이드를 한 페이지씩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begin frame이에요. begin frame, end frame. 그러니까 레이텍에서는 항상 begin end라는 함수 사이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begin frame 해놓고 여기 이제 제목 레이텍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텍 라이브하고 텍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고요. 근데 밑에 좀 이렇게 본 것처럼 인터내셔널 DDP 컴패리슨이라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요거는 또 인터내셔널 DDP 컴패리슨 토탈 이렇게 해놓고 그림은 어떻게 됐냐? 비긴 센터, 엔드 센터로 해가지고 요 사이에는 중앙 가운데 정렬을 시켜라. 그 다음에 include graphics라는 옵션을 써가지고 코드 폴더 내에 있는 1.png 자료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라 이런 의미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왜 레이텍이 좋을까? 우리가 R이랑 연계시키는 게 제가 아까 R로 프로그래밍을 몇 개 돌렸었는데 그걸 통해서 몇십 개의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R에서 할 때는 그림의 크기를 다 동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폭과 높이를 몇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원 코드의 사이즈가 1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스케일이라는 옵션을 쓰면은 그것보다는 한 0.35배 정도로 사이즈를 조정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케일이라는 옵션을 쓰면 예를 들어서 더 작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림이 좀 많이 작아졌죠. 그럼 0.5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하나의 슬라이드를 벗어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번 트라이얼 에러로 시행착오를 좀 하다 보니까 한 0.35 정도면은 그림이 그래도 좀 슬라이드 내에 잘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0.3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나머지 40개는 그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1.gdp를 2.5로 파일명만 링크명만 바꿔주면은 이렇게 슬라이드가 쭉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밑에 이제 요것도 2번인데 요것도 사이즈도 0.3으로 해놓고 2번 이 파일 이름만 지정해주면은 아래서 이거 돌린 것들이 이 그림이 업데이트 되면은 이 태그 파일에서는 추가 작업 없이 한 번만 더 돌려주면 자동으로 그림도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egin frame, end frame을 해서 이건 슬라이드 예제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워드나 아래 한글 쓰다가 레이텍 쓸 때 좀 맨 처음에 썼을 때는 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허용됐던 문자나 부호들이 일부 부호나 문자들은 이 레이텍에서는 좀 자체 함수로 돼 있어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레이텍에서는 특정한 부호는 내장 함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먼저 퍼센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앞에 퍼센트를 시작하죠. 그렇죠? 퍼센트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레이텍을 돌릴 때도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라는 것은 커멘트를 위한 보호로 이를 다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퍼센트 다음에 그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국 경제는 3% 성장했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출력됨. 그래서 한국 경제는 3% 성장했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 다음에는 딱 죽어버리죠. 원래는 3% 성장했음이 다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한국 경제는 3 여기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워드나 아래 한글 했을 때 그냥 퍼센트, 2%, 3% 이렇게 퍼센트를 그런 부호를 많이 쓰는데 그냥 퍼센트를 그냥 썼다가는 퍼센트 다음에 다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자체 내장 함수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역슬래시 %를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국 경제는 3%가 아니라 역슬래시 % 성장했음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른쪽에는 이 3%라고 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일단 주의하자. 그죠? 자, 두 번째는 달러 표시예요. 달러. 달러 표시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5달러다, 10달러다 이렇게 달러 표시를 자유롭게 하는데 레이텍에서는 달러가 자체 무슨 함수예요. 뭐냐면은 달러 표시는 수식 기호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식 기호라는 것은 달러와 달러 사이의 표시예요. 그러면 달러 시작하면 달러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두 개 붙어야 되는데 그냥 달러를 표시하다 보면 뒤에 끝나는 달러가 안 붙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거 지금 이 명령어는 죽여놨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템 사과의 가격은 5달러다. 그렇죠? 이렇게 표시했죠. 이 부분. 5달러다. 이거는 워드나 아리안글에서 그냥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 볼게요. 에러 났죠. 그렇죠? 밑에도 something wrong 이렇게 해서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 뭐냐면은 이렇게 쓰면은 달러는 수식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달러 앞에다가 또 역슬래시만 해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달러 보세요. 그러니까 달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달러 앞에다 역슬래시를 표시해라.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달러는 레이텍에서 자체 사용하는 함수라는 얘기죠. 자, 그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물결이라고 표시하는 거 있죠. 물결이라고 표시하는 거, 요것은 레이텍에서도 자체 내장 함수거든요. 물결이라는 것은 이 스페이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스페이싱. 그 뭐냐면은 그래서 칸을 열의 간격을 조금 더 벌리기 위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서 2020년에서 2021년 경제 성장률은 3%다. 아까 퍼센트 앞에는 퍼센트는 커멘트를 하기 위한 거니까 퍼센트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요거 퍼센트를 표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200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제가 물결을 넣었죠. 여기 그렇죠? 물결은 우리 타이핑은 물결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020년, 2021년 사이에 물결이 요 PDF 파일은 안 보이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그 간격을 띄우기 위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결 안 보이고 간격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물결을 이렇게 많이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2000년과 21년 사이에 간격이 확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몇 년부터 몇 년 할 때 이걸 구분하기 위한 어떤 그 물결 표시라는 것이 레이텍에서는 인식을 못하고 그냥 스페이싱, 간격을 좀 띄우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요건 어떻게 되냐면은 수학 기호 중에서 si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결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텍에서는 이게 달러 표시 뭐라 했죠? 달러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수식 시작, 수식 끝을 나타내는 것이 달러 표시인데 그 사이에다가 역슬래시 sim이라는 것은 유사하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이것도 심볼을 수학 심볼을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유사하다는 표시는 similar의 약자로서 sim이라고 표시한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2020에서 2021년 경제 성장률 3%다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여기다가는 sim이라는 거 수학 기호니까 이것은 중간에 sim 사이 앞에 뒤에 달러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면은 물결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nd라는 표현이 있죠. and you and me 이렇게 된 것처럼 and라는 표현은 이것도 그 수학적인 기호에서 위치를 지정하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and를 쓰면은 달러 표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and라는 거 대신에
여기다 역슬래시 end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원래는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는 you and me 할 때는 그냥 end 표시하죠. 자, 이랬을 때는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에러 나고 안 보이죠, end라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는 사용하지 마시고 커멘트 함수는 달러 표시죠, 죽이는 거. 그래서 밑에처럼 you and me 할 때는 end 앞에다 이렇게 역슬래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보니까 어차피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타이핑하는 거니까 이걸 주의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워드나 아래 한글처럼 쓸 수가 있죠. 다만 수식 입력할 때는 좀 다른 게 있죠. 수식 입력할 때 그걸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열어서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좀 이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레이텍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제 링크를 가보시면은 뭐 다양하게 30분 내에 레이텍을 배우는 방법 여러 가지 관련 외부 예제도 좀 이렇게 넣긴 했었는데요. 요거보다도 일단은 요 치트sheet을 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는 이거 수식 기호들이 어떻게 하느냐, 수식 기호들을 어떻게 입력하느냐, 요걸 좀 이렇게 보였었고요. 이 레이텍 치트sheet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글자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타이니는 이렇게 작고 노멀 사이즈는 항상 거기서 디폴트 된 건데 이거보다 더 크게 사이즈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예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찬찬히 해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보면 아직은 뭐 다양한 샘플을 안 했지만은 이 레이텍이 얼마나 좀 다양한지 요 좀 예제를 요것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제들은 다 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작성하고 싶냐, 뭐 아카데믹 저널, 그러니까 논문 쓸 수도 있고 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 레주메 같은 것도 쓸 수도 있고 숙제할 때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요거를 조금만 고치면은 여러분들이 괜찮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력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가서 제 이력서 있잖아요. 젠포에 짓는 제 이력서도 이렇게 된 것도 제가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제가 다 만든 게 아니라 이 오버리프라는 데서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레주메 여기 가보니까 이거 여러 가지 서치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치하다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이력서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이력서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가장 처음에 있는 거 요거를 한번 레이텍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view PDF 보면은 이 이력서의 전체 포맷은 어떻게 될까? PDF로 만든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자, 그래서 모양새가 좀 이쁜 것 같다 싶으면은 여기서 오픈 에즈 템플릿,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 오버리프에 회원 가입을 하고 오픈 에즈 템플릿 하면 자기 로그인 했을 때 자기네들 폴더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홈으로 가보면요. 홈으로 가보면은 a few second ago by you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 최근에 이렇게 만든 거를 다운로드 하면 돼요. 다운로드해서 제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 CV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각 아이템별로 자기네들이 별도로 이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CV 자체를 열어봐서 그럼 아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그 다음에 제 링크 유용한 사이트 보시면요,
이 코텍스는 이 레이텍은 뭐 중국 사람, 영국 사람,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다 한글을 넣고 싶으면은 use 패키지 아래서 우리가 어떤 패키지 라이브러리 불러드리는 것처럼 콜텍스라 해서 한글 쓸 수 있는 그런 걸 사용해라. 그 옵션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your name here라는 건 보면 그러니까 위에까지는 이 포맷은 이 사람이 잘 이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밑에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your name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 이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봐서 바꾸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정하면은 이렇게 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버리프 등에서 이쁜 형태에 있는 포맷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그냥 작업하면은 수월하게 여러분들 레이텍 파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릴게요. 자, 리스트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밑에 서브, 그다음 두 번째 밑에 서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리스트 만드는 방법은 요거요. begin itemize. 아이템으로 만들어라. 그죠? 그럼 begin itemize라는 것은 항상 begin이 있으면 end가 있죠. 그래서 begin end itemize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나열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했고, 똑같은 레벨에서는 두 번째가 있고, 근데 이거 밑에 서브의 아이템 만들려고 하면은 그 내에서 또 begin itemize, end itemize 안 넣으면은 서브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서브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서브에서 다시 begin itemize 해서 서브 첫 번째 이렇게 하면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서브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처럼 슬라이드 예제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begin frame, end frame에서 프레임별로 하나씩 프레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숫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숫자 리스트는 여기 첫 번째 이렇게 된 것처럼 숫자 리스트라는 것은 여기서는 아까 리스트 만들 때는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이템인데 숫자 리스트를 만들 때는 enumerate라는 함수, 숫자로 만들어라. 이거 하면 돼요. begin enumerate, end enumerate.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같은 레벨이고, 첫 번째 밑에 다시 begin enumerate를 하니까 요것은 서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서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begin enumerate 이렇게 한 다음에 서브 첫 번째, 그러면 1.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어떤 아이콘으로 된 리스트도 만들 수 있고 넘버로 된 리스트도 만들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또 관심 있는 건 수식 어떻게 만드나 이거죠. 그렇죠? 수식 만드는 방법은 아까 제가 제 예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레이텍 심볼스라고 있죠. 수학교 입력하는 방법. 그렇죠? 막 이렇게 그래서 역슬래시에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대문자 같은 경우는 첫 글자만 대문자나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감마 이렇게. 그래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 레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여러분들 좀 알기 쉬울 수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LEQ라는 것은 less than equal to, greater than equal to 이렇게 했을 때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식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수학기호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거고, 하나의 라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를 라인을,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보면은 이게 두 개 라인으로 돼 있죠. 그렇죠? 두 개 줄로 돼 있는데, 이런 건 말고 하나의 라인으로 만드는 방법은
begin equation이에요. 그리고 수식이 equation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1 이거는 미첨자 x1 플러스 베타 2 x2의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엡실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한 것처럼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의 제곱승 플러스 엡실론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라인 할 때 이퀘이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퀘이션 하면은 여기 보면 수식 번호가 여기 들어가죠. 요거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별표만 하면은 이게 수식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두 개의 라인 이상 있을 때는 이퀘이션보다는 얼라인이라는 함수를 써라. 얼라인하는 건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하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아까 엔드 표시 보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드는 레이텍에서 어떤 수식의 위치 같은 거 지정하는데 쓰이는 내생 함수이기 때문에 내재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엔드를 표시할 때는 역슬래시 엔드를 하라 했죠. 그래서 함수에서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왼쪽으로 오른쪽 보세요. 이게 줄이 좀 줄맞춤이 돼 있거든요. 위에랑 아래랑. 왜냐면은 요는 이꼴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게 위치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nd라는 개념이 여기서 end 그 이꼴 앞에서 서로 줄을 맞춰라. 그래서 이제 는이라는 게 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읽어버리면은 뭐냐면 1달러도 달러도 수식 기호니까 그냥 달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역슬래시 하라 그랬죠. 그래서 1달러 곱하기라는 의미는 타임즈죠. left라는 것은 왼쪽. 그래서 왼쪽에 가로를 쓰고 1 플러스 i를 집어넣고 오른쪽을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는 이렇게 됐고 분수 같은 경우는 frac이라는 함수를 써서 위쪽은 et를 넣고 아래쪽을 et 플러스 1을 넣어라. 아래 첨자로서 이렇게 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화살표라는 것은 right arrow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R이라는 게 대문자였죠. 그거는 오른쪽 화살표 두 개를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소문자를 해보면은 화살표가 하나만 가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도 어떻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수식에서 있죠, 그렇죠? 왼쪽 오른쪽 에러 명령어는 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것도 R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만 쓰면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몇 개만 쓰면 자동으로 그 명령어를 추천해 주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두 개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그 수학 아까 PDF로 했을 때 수학 명령어 문제를 좀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행렬은 뭐냐면은 array라는 함수를 쓰는데, 근데 어차피 행렬도 수식이죠. 그러니까 행렬도 수식이니까 뭐냐면은 begin align, end align처럼 해서 여러 줄이 있을 때는 align이라는 함수를 쓰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A는, 자, 오른쪽에 보면 A는 이 3 곱하기 3 행렬 있죠. 그랬을 때 보면은 A는 앞에 뭐가 있죠? end가 있죠. 그죠? end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줄별로 이렇게 줄이 바뀔 때 이 서로 다른 줄이 그냥 이 꼴로 기준으로 정렬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left는 요 꺽쇠를 넣으라는 얘기죠. left는 꺽쇠를 넣는데, 그다음에 오른쪽에도 right에서도 꺽쇠를 이렇게 해서 이 꺽쇠를 열고 닫아라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요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는 array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ray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행렬을 만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CC가 뭐가 있죠? CCC도 있죠. 이 CCC가 3개 있다는 얘기는 열이 3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3 곱하기 3행렬이니까 열을 3개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개를 만드는데 이 CCC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C는 센터예요. 그래서 각 열별로 첫 번째 원소도 가운데 정렬시키고 두 번째 원소도 가운데 정렬시키고 세 번째 원소도 가운데 정렬시키라는 얘기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열은 왼쪽 정렬, 레프트로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운데 정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좀 이따 표 만들 때도 비슷하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행렬할 때 열별로 변수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A11 요거는 아래 첨자는 이 가로표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요렇게 하는 거랑 한번 볼게요. A11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르냐면요. 요게 괄호를 쳐서 이렇게 11 하면요. 이게 두 개다가 첨자가 되는 거고요. A 언더바 11 하면요. A 언더바 가까운 것만 첨자가 되고 위에 거가 다시 첨자가 안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그렇죠. 여기. 이렇게 A11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11 자체가 아래 첨자가 되는 거고, 여기 그룹핑을 괄호를 안 해서 A11 하면요. 첫 번째 것만 아래 첨자가 되고 위에 거는 그 다음에 1은 그냥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시를 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소,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을 이렇게 놓고 이걸 구분하는 거는 AND로 해가지고 두 번째 열, AND 세 번째 열 이렇게 해서 열을 구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줄을 넘기는 거는 역슬래시를 하시는 거예요. 역슬래시 두 번. 역슬래시 두 번 하면은 이제 밑에 줄로 가서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슬래시 두 번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end array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33까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right는 이게 꺽쇠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컴마. 그래서 컴마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B가 나오죠. 근데 B 앞에 이 물결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이게 물결이 뭐라 그랬죠? 물결이라는 것은 이 칸을 벌리는데, 그죠? 스페이싱을 할 때 좀 더 벌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A랑 붙어지지 말고 B는 조금 띄어서 똑같이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밑에 것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행렬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arr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쓰는구나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행렬 만드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요거는 위에 거랑 거의 다를 건 없어요. 다를 건 없는데 여기 A, B 있죠. 그 밑에 코멘트가 들어가죠. A라는 거에 밑가로 아랫가로가 들어가고 B라는 것도 아랫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아랫가로 밑에 3 곱하기 1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A가 있죠. A 언더 브레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A 밑에다가 밑가로를 해라. 그렇죠? 언더 브레이스하고 그 다음에 그 브레이스 밑에 언더셋이 뭐냐면은 3 곱하기 1이다. 그렇죠? 이렇게 언더셋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다.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좀 돼 있고요. 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식에서는 우리가 뭐를 했었죠? 수식에서는 begin, align 여러 개 주실 때는 begin, align 했었는데 이 표를 만들 때는 begin table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begin table, end table.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센터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테이블은 가운데로 화면상에서 가운데 위치시켜라 파일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타빌러라는 것이 아까 우리 행렬 만들 때 array 만든 것처럼 타빌러라는 걸 통해서 행렬을 구분해 주는 거죠. 테이블에서도 보세요. 타빌러라는데 여기 CL 이렇게 두 개 돼 있죠. 요것도 array랑 비슷해요. 이거는 뭐냐면 열이 두 개라는 의미예요.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타뷸러를 하는데 열은 두 개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냐면 첫 번째 열은 가운데 위치시키고 두 번째는 왼쪽 정렬 시켜라. 자, 이거 끝까지 읽어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H라인 수평선을 하나 그려라. 그 다음에 밑에는 R 명령문 첫 번째 열에는 R 명령문하고 AND 띄고 두 번째 열에는 내용이라는 걸 해라. 그러면 여기 R 명령문 내용 있죠. 자, 그 다음에 명령문 내용이 다음에 뭐가 있죠? 또 하나의 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는 H라인으로 해서 수평선 하나 그려라. 자, 그 다음에는 더하기, 그죠? 플러스, AND, 더하기. 그래서 각 열별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줄 나누는 건 뭐라 했죠? 역슬래시 두 개, 그죠?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설명하지만은 여러분들이 R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R을 이용했을 때 결과물을 항상 레이텍 포맷으로 이렇게 엑스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셨을 때 보면은 뭐가 있죠? 요 글자 크기하고 이 테이블의 글자 크기가 좀 다르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스크립트 사이즈라고 돼 있죠. 여기. 아이고. 요 스크립트 사이즈라고 제가 옵션을 줬죠. 요거 그다음에 이거는 가로를 열고 맨 뒤에 요 가로를 닫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번 죽이고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명령문 이 테이블이 글자가 너무 크고 그래서 내용이 그냥 없어진 거죠. 잘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트sheet 위에 가보시면은 치트sheet을 제 링크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디폴트로는 노멀 사이즈로 이 폰트 크기가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좀 내용이 많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사이즈 정도로 줄이니까 그죠? 스크립트 사이즈라는 옵션이 있죠. 그래서 요 테이블은 너무 글자가 크다 보니까 요걸 스크립트 사이즈로 좀 조절하고 하니까 다시 좀 요 슬라이드 안에 꽉 찰 정도 돼 있죠. 좀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는 또 타인이라는 옵션이 있죠. 폰트 사이즈에서.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스크립트 사이즈가 아니라 타이니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좀 많이 작아졌죠. 그래서 제가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작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스크립트 이렇게 하면 밑에까지 다 자동으로 완성을 해줘요. 그래서 자, 이렇게 꽉 찰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텍은 좋은 거는 수식이 아주 아름답고 이 슬라이드면은 전체적인 글자 크기가 상당히 좀 수식을 포함해서 좀 최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레이텍에서 좀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슬라이드 말고 여러분들 실제로 논문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 예제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좀 오늘 레이텍 강좌는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논문 해외 저널에다 서브미션 할 때 썼던 이 레이텍 파일이거든요. 이것도 제 예제 파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건들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앞에 문서 세팅하고 막 그러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웬만한 논문에 규격에 맞게끔 옵티마이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제목 나오는 데부터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정하면 돼요. 여기서 환율 연구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하면 제목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인트로덕션 있잖아요. 그 텍스트에서 보면은 이 PDF 파일이 있는 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코드에 해당 부분으로 가기 있거든요. 그러면 인트로덕션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여기 인트로덕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개요 이걸 좀 바꿀게요. 개요라고 바꾸고 이게 이제 장으로 되는 건 섹션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밑에
절을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서브 섹션이라고 하면 돼요. 연구의 동기 서브 섹션. 그 다음에 또 밑에 그 밑에 쓰려고 그러면은 서브 섹션 뭐 진행 사항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자동으로 장절 밑에 서브까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씨 보면은 아래 한글이나 워드 쓸 경우에는 그림이 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막 빈 공간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거는 알아서 빈 공간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제일 이쁠지 이런 구성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할 때 훨씬 더 깔끔해지죠. 수식 같은 것도 잘 입력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제 파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쭉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머지 웬만한 거는 워드나 아래 한글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중간에 에러 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러 표시라든지 퍼센트 표시라든지 이런 우리가 고유하게 자체 함수를 사용하는 거, 그렇죠? 그것만 좀 조심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레이텍을 되게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그 레이텍 사용법 및 주의사항 그 다음에 좀 간단한 예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